안녕하세요. 저는 다소 시스템 인더스트리 프로세스 컨설턴트 이성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카티아 설계 데이터 재활용을 통한 빠른 설계 방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다음과 같으며 먼저 카티아 난리지웨어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제조기업들은 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학적 성능을 만족하는 빠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티아는 기업의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난리지웨어라고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티아 난리지웨어는 제품을 설계할 때 설계자의 경험과 원칙을 적용해 재사용하고, 또한 제품의 표준화,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난리지를 캡처링할 수 있는 난리지 어드바이저, 설계 품질의 인증 및 관리가 가능한 난리지 엑스퍼트, 재활용을 위한 템플릿 생성을 제공하는 프로덕트 난리지 템플릿, 제품 최적화를 위한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옵티마이저, 마지막으로 난리지 프로세스 자동화 및 관리 배포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난리지 템플릿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난리지웨어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구조 설계부터 BIW, 전장, 3D 마스터, DMU, 시뮬레이션, 매뉴팩처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동화 및 데이터 재사용, 최적화 등 여러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리지웨어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기존 3차원 영상 제작에만 집중하여 만든 설계 데이터는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아서 일일이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설계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파라미터, 포뮬라, 룰, 체크 등과 같이 난리지웨어 기능을 활용하고 과거 설계의 경험을 반영하면 조금 더 스마트한 데이터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이 데이터의 인풋 값을 변경하면 관련된 치수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설계 변경을 고려한 지식 기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목적에 따라 유저 피처, 파워 카피, 파트 및 어셈블리 템플릿으로 회사의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 및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난리지를 정립하여 유사한 신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 포함하는 제품 개발 기술의 엔지니어링을 지식 기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카티아 난리지웨어는 이 지식 기반 엔지니어링에 특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확립 및 사용자와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난리지의 유지 및 관리, 공유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난리지 캡처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업의 난리지는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설계 의도를 데이터화하여 이를 보존하고 회사의 설계자들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이 자동화로 진행되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기존에는 설계자의 역량에 따라 생성되던 제품의 품질이 이제는 모든 설계자들로부터 동일하게 향상이 됩니다. 또한 비부가가치 작업을 자동화하여 시간 절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 혁신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난리지 캡처를 위해서는 먼저 파라메트릭 기반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티아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파라미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이, 면적, 무게, 최적 등 수많은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를 생성한 후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포뮬라 및 기타 필요한 릴레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코멘트나 관련 URL을 첨부 가능하며, 제품의 스펙을 엑셀 테이블로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 테이블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은 아래 그림의 휠을 보시게 되면 림 사이즈에 따라 림의 폭과 재질이 각각 다르게 반영되도록 테이블을 통해 스펙이 관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메트릭 기반 설계가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동작을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기준 정의를 위해 사용자가 선택한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변경 및 유지해주는 룰과 데이터를 검사하여 조건에 대해 알림을 주는 체크가 있으며, 특정 이벤트에 반응하는 리액션, 그리고 코딩을 통해 조금 더 고난이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VB 스크립트와 같은 다양한 반응형 동작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티아 난리지웨어에서는 EKL이라고 하는 코딩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KL은 엔지니어링 난리지 랭귀지의 약자로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아닌 설계자도 쉽게 접근 가능한 다소 시스템의 오토메이션 랭귀지입니다. 수학식, 문자열, 지오메트리,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형태의 API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사용자는 쉽고 빠르게 설계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EKL은 확장성 또한 뛰어납니다. 먼저 if를 사용한 조건문을 생성해 데이터에 심플한 룰을 생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문과 라이브러리 기능 등을 활용하면 조금 난이도는 증가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기능으로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위한 기능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품에 난리지웨어가 적용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하면 현재 적용된 모터 및 서포트의 현황을 안내해주고, 컨베이어의 길이 조절을 위해 인풋 파트에 컨베이어 라인 랭스 파라미터 값을 4000mm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길이가 연장되고 롤러 및 서포트가 증가한 후 해당 결과를 안내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컨베이어의 스펙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앞에서 소개드린 EKL을 통해 각각 정의된 룰들로 컨베이어 업데이트의 자동 유무와 모터의 스펙을 컨트롤해주는 룰을 샘플로 보고 계십니다. 현재 모터는 웨이트가 100kg보다 작으면 모터 0.5 스펙을, 100kg보다 크면 모터 1 스펙을 사용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95kg을 적용하면 모터가 0.5, 서포트가 901456번으로 구성된다는 메시지가 뜨고, 서포트 간격도 2m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롤러의 간격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규격들을 미리 정의하고, 사용자는 간격을 매번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간격을 선택 후에 업데이트를 하면 빠르게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컨베이어를 구성함에 있어 조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들을 바로 파라미터에서 선택 적용 가능하며, 구성된 장비에 조립되는 기타 장치들도 나타내거나
또는 컨베이어가 설치되는 주변 상황에 따라 장치의 방향성을 바꾸는 등 여러 작업들을 카티아 날리지 웨어를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템플릿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계 또는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되거나 유사한 디자인 요소들을 매번 신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화를 지켜 템플릿으로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템플릿을 구성하게 되면 설계 시간 단축 및 기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주어진 인풋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리브 템플릿을 구축하여 비행기의 날개에 서로 다른 각도, 파이프 경로 등을 반영하며 조건에 맞게 여러 번 재사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템플릿은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군뿐만 아니라 각 제품을 구성하는 파트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T&M 산업군을 예로 들면 자동차를 구성하는 차체, 시트, 스티어링, 휠 등 자동차를 구성하는 여러 파트들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들을 다시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원하는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에서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피처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파워카피와 유저 피처가 있고 어셈블리에서 외부 참조 요소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는 파트와 어셈블리, 즉 도큐먼트 템플릿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는 룰과 체크 같은 날리지웨어 기능을 통합시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템플릿은 보통 카탈로그에 등록하여 배포하게 되고 사용자들은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후 적용 가능합니다. 피처 레벨의 파워카피와 유저 피처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기능 모두 형상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다만 파워카피를 사용하여 형상을 붙여넣게 되면 트리의 정보가 왼쪽 그림과 같이 모두 노출이 됩니다. 설계자는 히스토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스케치 또는 형상을 편집하여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유저 피처의 경우 형상을 붙여넣으면 트리 정보는 피처 하나와 제작자가 공유한 파라미터만 나타나게 되고 편집도 해당 파라미터만 수정 가능합니다. 유저 피처를 사용하면 회사 제품의 지식재산 보호 및 디자인 간소화, 규격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날리지 패턴은 앞장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건문과 반복문 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캡파트 문서로 인스턴스화하는 기능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빛의 반사면이나 기어 체인, 엠보싱 형상 등과 같이 복잡하고 단순 반복되는 패턴 형상들을 프로그램이 대신 작업해 주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제품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워카피와 유저 피처의 샘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등록해 놓은 파워카피를 더블 클릭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인풋 요소를 각각 선택하겠습니다. 프리뷰를 통해 형상을 확인하고 설계자가 원하는 스펙 적용을 위해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을 다시 확인 후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키홈이 생성이 되고 트리에 여러 정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유저 피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탈로그를 통해 적용할 유저 피처를 더블 클릭하여 인풋 요소를 각각 선택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스펙 적용을 위해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적용을 해주게 되면 파워카피와 마찬가지로 형상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트리를 살펴보게 되면 파워카피와 다르게 하나의 피처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처 하위에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형상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리지 패턴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난리지 패턴을 이용한 기어와 체인을 설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영상이 카티아 V6 버전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V5와 기능은 동일하므로 난리지 패턴이 어떤 것인지 기능적으로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에서 미리 정의된 난리지 패턴 기능이 적용된 템플릿을 실행해주고 필요한 인풋 요소의 정보를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한 뒤에 기준면과 기준면의 방향성, 그리고 두 개의 축을 방향성과 함께 각각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원하는 스펙을 정의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난리지 패턴이 실행되며 반복적인 작업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리지 패턴이 종료되면 각 축에 기어가 만들어지고 기어를 연결해주는 체인 구조 또한 생성되었습니다. 체인은 현재 3D 형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며 3D 반영을 위해 파라미터를 변경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난리지 패턴이 실행되며 3D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스펙 변경을 위해 설계 변경이 일어나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기어의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하여 원하는 스펙으로 변경하게 되면 새롭게 정의된 기어 정보를 알림창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형상을 확인해 보면 기어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어도 스펙을 변경해주면 동일하게 알림이 발생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기어와 체인이 다시 변경된 스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최적화 설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들은 제품이나 각 국가별로 제정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을 만족하고 제품의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카티아 옵티마이제이션은 이러한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카티아에서 직접 계산하여 목표 지향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티아 옵티마이제이션은 다양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및 유한요소 기반 최적화가 가능하고 파트와 어셈블리 영역의 최적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템플릿과 구성하여 템플릿 적용 후 최적화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 최대값 또는 목표값을 설정하고 변경을 위한 프리 파라미터 등을 설정하여 문제를 공식화합니다. 이후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최적화를 실행하게 되면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고 이는 별도의 파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를 진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되는 많은 제약사항들을 별도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를 계산값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카티아 옵티마이제이션은 효율적인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학의 응용 분야인 실험계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파라미터 간의 상호작용을 찾고 이에 따른 영향력 있는 파라미터를 식별하는 등 가상 실험을 통해 시스템 동작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이 포함된 스트랩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를 적용해서 최적화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목표 설정을 위해 옵티마이제이션 타입을 타겟 밸류로 선택하고 이제 최적화할 대상을 스트랩의 텐션 파라미터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목표값을 1000N으로 설정하고 목표값 도출을 위해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 즉 프리 파라미터로 어드저스터의 XY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계산 범위 및 스텝을 각각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랩 계산에 있어 제약 조건 설정을 위해 컨스트레인 탭으로 이동해서 제약 조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제약 조건을 설정한 후에 프로블럼 탭으로 이동하여 최적화 알고리즘 및 계산 종료 조건을 세팅하고 이제 최적화를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값 저장을 위한 알림창이 뜨게 되고 파일명을 입력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최적화가 진행이 됩니다. 최적화가 완료되면 계산된 결과값을 확인하고 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값만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스트랩 템플릿을 카탈로그에 저장한 후 실제 어셈블리 파일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템플릿을 불러와서 각각의 휠 축과 기준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끝난 후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스트랩이 짧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산된 길이를 만족하는 스트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 파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파라미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화면으로 미니멈 스트랩 랭스가 스탠다드 랭스보다 커서 알림 메시지가 발생한 것이고 상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테이블에 가서 미니멈 스트랩 랭스를 만족하는 스펙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체크 불이 초록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적용된 스트랩의 텐션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템플릿 생성에 만들어 놓았던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해 런을 실행하게 되면 템플릿 구성 당시 정의한 조건으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한 1000N으로 값을 얻었을 때 약 7300N이 최소값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값을 8000N으로 변경하고 다시 런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8000N에 맞게 다시 재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셈블리로 돌아가서 어드저스터와 스트랩의 구속 조건을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주게 되면 최적화된 위치에 어드저스터 휠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품질 체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회사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 설계 표준을 정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는 설계가 끝난 데이터가 회사 표준에 맞게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각 항목을 수동으로 확인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복잡해지고 요구사항은 많아지다 보니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시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티아는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품질을 추적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표준 정의 및 품질 검사를 위한 룰과 체크를 각각 세트로 분류하게 되고 이 세트들은 룰 베이스에 보관되어 각각의 객체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는 룰 베이스가 포함된 스타트 파일을 이용해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모델링이 끝난 후 카탈로그에 포함된 룰 베이스를 재사용해서 품질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D 모델링, 도면,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고 품질 체크가 끝나면 리포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리지 엑스퍼트를 활용한 품질 검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커넥터라는 모델의 품질 검사 진행을 위해 카탈로그에 적용된 룰 베이스를 임포트 시키게 되면 트리에 다음과 같이 룰과 체크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룰에는 쉘을 이용한 인사이드 티크니스가 0.9mm, 체크에는 필렛의 R값이 1mm인 경우에만 true 값을 받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진행 후 화면 하단의 툴바를 보시게 되면 체크의 상태가 빨갛게 불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체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필렛 리스트가 보이고 이를 보고서로 출력하면 다음과 같이 HTML로 보고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필렛들을 조건에 맞게 각각 1mm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필렛 1번의 값을 1.5에서 1로 수정하고 필렛 3의 값도 1로 수정을 하게 되면 체크의 상태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쉘의 인사이드 티크니스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기준값 0.9mm보다 큰 2mm를 적용해도 해당 티크니스는 0.9mm를 유지하게 되고, 이번에는 기준값보다 작은 0.1mm를 적용해도 티크니스는 항상 고정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카티아 날리지웨어를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동차 공급업체 포레시아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인테리어 시스템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 시간이 50% 단축되었으며 ECO 감소 및 협업 설계 등 여러 이유로 비용 감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인테그럴 파워트레인은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정보를 90% 더 빠르게 확인하고 새로운 파트 생성 시 이전 프로젝트 디자인을 재사용하여 비용이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체인지 비용 및 제품 컨셉 디자인 시간도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뇨 머신웍스 그리고 프랑스의 메카소닉의 경우도 앞에 소개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카티아 날리지웨어를 사용하여 제품 개발 시간을 절약하고 품질 보장이라는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티아 설계 데이터 재활용을 통한 빠른 설계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오늘 설명드린 자료의 영상들은 카티아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된 예제들입니다. 각 회사의 담당자분들은 이 영상의 샘플로 기능을 이해하지 마시고 직접 만드시는 제품이나 또는 설계 프로세스 등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